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아이큐어 타점, 키네마스터 타점, 오비고 타점, 이수화학 타점, YM텍 타점, 라파스 타점, 덕산 하이메탈 타점, 골프존 타점, 에이스테크 타점, 모트렉스 타점. 책전입니다. 오늘 저랑 같이 살펴볼 개념은요,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같이 살펴봤던 4등 분성 기억나시죠? 고점과 저점 사이를 이 중간값과 고점 사이의 중심값과 그리고 중간값과 다시 한번 저점 사이의 중심값을 설정을 해주는 게 4등 분선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할 거는 바로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하는 거예요. 키움 차트 툴바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 툴바 있죠. 차트 툴 편집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누르신 뒤에 분석 도구 가셔가지고요, 피보나치 조정대를 선택을 하신 뒤에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 위에 피보나치 아크, 펜라인, 시간대, 목표치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설명드리지 않고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저희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피보나치 조정대가 추가된 모습이고요. 4등 분선과 마찬가지로 일봉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하는 거는 피보나치 비율을 이용을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상승이 다 일어나서 고점을 형성한 뒤에 앞으로 올 조정 있죠. 앞으로 올 조정이 일어나는 시점을 알아내기 위한 지표이기 때문에 항상 고점과 저점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요, 이수화학이 가장 슈팅을 크게 줬던 9월 17일을 고점으로 보고요, 이 고점을 갱신하기 위해 최초로 시작했던 곳을 저점으로 본 뒤에 피보나치 조정대를 그어보는 거예요. 항상 고점으로부터 시작해서요, 과거로 가면서 저점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피보나치 조정대가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4등 분선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각 조정이 뜻하는 역할은 좀 다릅니다. 위에 보시면 0.236, 0.382, 0.5, 0.618 이런 식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비율은 피보나치 수열에서 따온 거고요. 엘리어트 파동에서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피보나치 조정대에서도 적용이 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3.6%, 38.2%, 50%, 61.8%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이 상승분 있죠. 상승분에서 23.6% 정도 하락한 선이고요. 38.2% 하락한 선, 50% 하락한 선, 그리고 61.8% 하락한 선이에요. 자, 이 피보나치 수열은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파동에서도 자주 사용이 되고 있어요. 0.382에서 반등을 주는 이런 모습, 그리고 0.5에서 반등을 주는 모습, 0.618에서 저항에 막히는 모습. 자, 여기 보시면 0.618과 그리고 저점 사이에 굉장히 큰 갭이 있어요. 사실은 이 가운데 하나가 더 들어가도 됩니다. 바로 0.236을 반대로 하는 0.764, 76.4%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 아까 전에 우리는 피보나치 조정대에서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이었잖아요. 이번엔 반대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이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0.236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하나가 더 나왔죠. 결국에는 76.4% 조정대인데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고점을 먼저 형성한 뒤에 피보나치 비율대로 조정이 일어난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슈팅을 줬던 KC 있죠. KC에 제가 그어놨던 전고점들을 다 삭제를 하고요. 자,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를 한번 이어보고요.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를 한 번 더 이어볼게요. 자, 그러면 완벽하게 0.236, 618, 5, 382, 764까지 만들어졌어요. 자, 고점이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반등을 노릴 수 있는 매수 구간 어디일까요? 자, 여기 0.382 그리고 0.5 그리고 0.618 정도가 되겠죠. 자, 조금 더 내가 안전하게 아래에서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구간에서 잡으시면 되고요. 좀 위험하게 급하게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위쪽에서 잡으셔도 됩니다. 자, 한번 시나리오가 맞는지 한번 가볼게요. 굉장히 갭을 띄워서 큰 하락이 나는데
그 하락이 멈춘 지점이 바로 0.618 지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하락이 조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고점까지 갱신해가는 모습.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이수화학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점을 이룬 곳에서부터 고점을 만들어내기까지의 저점, 그리고 저점부터 다시 고점을 그어보고요. 자, 비율들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매수 지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0.236 부근에서 한번 멈칫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갔을 때 0.382에서 한번 찍고요. 반등을 한번 줬네요. 그리고 고점까지는 가지 못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할 때 또다시 0.382에서 멈춘 뒤에 다시 한번 한마디 정도 반등이 있었네요. 자, 여기에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간 5%에서 6%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되는 구간이네요. 자, 다시 한번 하락을 하는데 또 마찬가지죠. 여기서 0.5%, 사실 우리가 4등분선 그을 때 중심선이에요. 중심선에서 한번 멈추고요. 다시 한번 반등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0.382에서 멈추고, 다시 하락할 때 0.618에서 멈추고요. 또다시 한마디 하락해서 0.764까지 하락한 뒤에 반등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자, 무조건 반등이 일어나서 수익을 주는 건 아니라고 보지만 결국에 멈칫 하거나 아니면 반등을 주거나 저항이 일어나는 구간인 거는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스윙해서 피보나치 조정대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분봉에서도 이게 먹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들었던 무지개 타점 차트네요. 그죠? 자, 오늘도 이수화학 이쁘게 타점을 주고 갔는데, 자, 이 무지개 타점을 사용하다 보시면은 장 초반 10시 전에는 타점이 굉장히 잘 주고 가는데 10시 이후로 가다 보면은 우리의 매수 타점 위로 훨씬 치고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눌린 타점을 안 주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피보나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피보나치 조정대를 보시고요. 피보나치를 당일의 고점 부분과 당일의 저점이죠. 당일의 저점으로 대입을 시켜보면은 0.382에서 멈춰주고요. 0.5%에서 멈춰주고. 자, 다른 종목에서도 한번 볼게요. 피보나치를 고점으로 맞추고 저점을 오늘의 저점으로 맞추면 0.382에서 한 번씩 이렇게 찍어주고 상승하고,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을 하면 다시 한번 찍어주고 상승하고, 찍어주고 상승을 하고. 이수화학을 보겠습니다. 고점을 갱신한 뒤에 오늘의 저점까지 이어주면 0.5%, 0.382, 그리고 0.382는 닿지 않은 상태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던 무지개 타점 있죠. 무지개 타점이 굉장히 깊은 눌림을 노리고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큰 상승이 일어났던 종목들에는 오늘의 상승 부분의 절반 이상을 하락해야만 우리의 타점으로 오기 때문에 절반 이상 오지 않고 그 위에서 멈추는 그 어딘가를 타점을 잡고 싶다라고 하면은 피보나치를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피보나치를 고점과 저점을 항상 대입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쉽지 않죠. 항상 종목이 바뀔 때마다 새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걸 언제 다 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무지개 차트와 동일하게 피보나치도 분봉에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른쪽을 클릭하시고 수식관리자에 들어가 보세요. 자, 그러면 수식관리 창이 뜨고요. 새로 만들기를 누르신 뒤에 지표명을 단타 피보나치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수식에는 5개가 들어가요. 아까 보셨듯이 고점이 필요하고요. 0.382, 0.5, 0.618, 0.764가 필요합니다. 각각 수식의 이름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가 피보나치를 만들 때 당일 고점부터 해서 당일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분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입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수식은 당일 고점이고요. 첫 번째는 23.6% 하락한 선, 세 번째는 38.2% 하락한 선, 네 번째는 50% 하락한 선, 마지막으로는 61.8% 하락한 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밑에 하나 더 있어요. 76.4% 하락한 선을 원래는 넣어줘야 되는데 당일 매매에서 70%까지 하락해 있는
그런 것까지 볼 필요는 없죠. 그러면 반등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 수식을 넣어 볼게요. 자, 1번 당일 고점 무지개 차트 만들 때 해보셨죠? 데이 하이.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23.6%와 하락했다는 뜻은 뭐냐면 일단 당일의 상승분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 하이에서 데이 로우를 빼면, 그러니까 당일 저점이죠. 당일 저점을 빼면 상승분이고요. 그 상승분에서 23.6%이기 때문에 0.764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상승분의 76.4%를 제외한 23.6%의 가격이 나오고요. 이 가격을 차트에 표현을 해주려면 고점과 저점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점에서부터 이 가격을 더해주면 딱 그 가운데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 데이 로우를 입력해 주세요.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옆으로 수식 3번에 가셔서 0.618 바꾸시고 수식 4번에는 0.5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수식 5번에는 0.382로 바꾸시면은 명확하게 들어갑니다. 수식 검증을 한번 눌러보시고 수식에 이상 없습니다 라고 뜨죠. 그 뒤에 우리가 라인 설정에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무지개 차트를 봤잖아요. 그러면 무지개 차트랑 겹쳐지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지개 차트랑 좀 다른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자, 당일 고점이죠. 당일 고점은 무지개 차트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겠습니다. 빨간색 하시고요. 고점은 매매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냥 선으로 하고 너비 2번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23.6% 하락한 선은 주황색 유형을 원으로 한번 해볼게요. 너비를 2로 두고요. 그러면 점선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세 번째 노란색 원으로 두고 2포인트 점선으로 바뀌었고요. 자, 50%는 초록색 원 2포인트, 마지막은 파란색이죠. 파란색의 원에 2포인트 두면은 모든 선들이 다 점선으로 표현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당일 고점을 제외한. 그리고 수식 검증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작업 저장을 누르시면 사용자 지표에 단타 피보나치라는 수식이 입력이 됩니다. 자, 닫고 나오시고, 자,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지표 겹치기 누르신 뒤에 단타 피보나치를 선택을 하신 뒤에 적용을 누르고요. Y축과 공유 누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노란색이 잘 안 보이긴 하네요. 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수정을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제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타점은 이 50% 초록색과 노란색 사이에요. 어디서 많이 봤죠? 예, 무지개 차트에서도 노란색과 초록색 사이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 0.382와 그리고 0.5% 절반 가격의 중간 이 지점을 눌림으로 보고 이렇게 눌림을 잡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CBI 타점을 주고 갔고요. KC 주고 갔고요. 한국전자홀딩스 주고 갔고 여기도 타점이고요. 아이큐어 타점, 비트나인 급격한 상승으로 타점 안 주고 갔고, 키네마스터 타점, 오비고 타점, 이수화학 아까 보셨죠? 타점, YM텍 타점, 라파스 타점, 덕산 하이메탈 타점, 골프존 타점, 에이스테크 타점, 모트렉스 타점, 덕산 테코피아 타점이긴 한데 수익은 안 좋네요. 기가레인 타점 안 좋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타점 한 번만 치고 올라갔었고요. LIG 넥스원 타점이긴 한데 좀 많이 빠졌다 올라갔네요. 그리고 하루종일 타점 부분에서 놀았고요. 자, 제가 한 21종목을 봤어요. 다른 종목들도 돌려보면은 마찬가지 타점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잘 보이는 색으로 한번 바꿔봐야 되겠죠. 수식 관리자 선택을 하신 뒤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단타 피보나치 사용자 지표에 있어요. 선택을 하신 뒤에 라인 설정 다시 가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타점인 38.2%와 사이 이 구간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원을 선택을 하면은 우리가 저번에 넣었던 것처럼 색상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바꿔줄게요. 자, 선으로 바꾸고요. 과열 부분을 연두색으로, 형광색이네요. 연두색이 아니라 형광색인데 50% 미만은 다시 선으로 바꾸고요. 과열을 차트 기본 색깔 바꾸고 1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저장, 닫기, 다시 한번 지표 겹치기. 굉장히 선명해졌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면 타점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피보나치는 10시 이후에 이렇게 먹혀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 10시 전에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무지개 차트와 함께 겹쳐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 연두색이 겹치죠. 이 연두색이 겹치는데 이 연두색 가운데 노란 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에 나타나는 이 노란 선 아래쪽 연두색은 4등분선의 매수 라인이고요. 노란색 위쪽은 피보나치의 매수선입니다. 차트를 보실 때에는 이 노란색 중심으로 10시 이전에는 아래쪽 눌림에서 매매를 진행하고 10시 이후에는 위쪽 눌림에서 매매를 진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다 내드렸어요. 그죠?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피보나치와 4등분선을 당일 매매에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피보나치를 알지만 매매에 활용하지 못하셨던 분들 있죠? 당일 매매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